혹시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 끝없이 고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전세는 내 돈을 묶어두는 것 같고, 월세는 매달 돈을 버리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죠? 이사를 앞두고 부동산 앱을 열어볼 때마다 이 고민이 반복됩니다. 전세를 선택하자니 목돈이 부담스럽고, 월세를 선택하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를 그저 사는 방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그냥 집을 구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단순한 주거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당신의 재테크 방향과 미래 자산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당신의 자산은 수천만 원, 어쩌면 억대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와 월세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아닌 당신만의 확실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전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주거 형태입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큰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매달 월세는 내지 않고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2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돈인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억을 맡겼다면 2년 후에 2억을 돌려받습니다. 그 2년 동안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마치 공짜로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월세였다면 매달 100만 원씩, 2년이면 2,400만 원을 냈어야 했을 테니까요. 또한 이 전세금은 당신의 자산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돈이죠. 이 돈을 미천 삼아 다른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훗날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 전세금과 저축을 합쳐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전세는 이렇게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해줍니다. 전세 대출을 활용하면 레버리지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돈 1억에 대출 1억을 더해 2억짜리 전세에 들어가는 시기죠. 대출 이자를 내긴 하지만 월세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집값이나 전세가가 오르면 상승분만큼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에는 숨겨진 함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내 소중한 자산 전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확정이자를 받는 등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보호막은 아닙니다. 보증금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보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집의 담보 설정 여부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기회비용입니다. 전세금이라는 큰 돈을 묶어두면서 이 돈으로 얻을 수 있었던 투자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억을 전세금으로 묶어두는 대신 그 돈을 연 5% 수익률의 안전한 투자 상품에 넣었다면 2년이면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세로 월세를 절약한 것도 이득이지만 이 기회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상승의 문제도 있습니다. 2년 후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마련하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른 집도 전세금이 올라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전세금 상승 압박은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심해집니다. 이제 월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세는 매달 관리비처럼 정기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전세보다 훨씬 적게 맡기고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냅니다. 월세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달 나가는 돈이 버려지는 돈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매달 80만 원씩 월세를 내면 2년이면 1,92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진 돈이죠. 전세였다면 이 돈을 저축했을 텐데 월세로 날려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월세는 집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낸 월세로 집주인은 대출 이자를 갚거나 다른 투자를 합니다. 당신은 그 집의 자산 가치 상승에 아무런 지분이 없지만 매달 돈을 내면서 집주인의 자산만 키워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월세는 매달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도 큽니다. 수입이 줄어들거나 실직하더라도 월세는 어김없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고정 지출은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에는 의외의 숨겨진 장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이 적어 당신의 목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대신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을 선택했다면 나머지 1억 8천만 원이 당신 손에 남습니다. 이 1억 8천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주식이나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 6%의 수익률만 내도 연간 1,080만 원, 월 90만 원의 수익입니다. 만약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투자 수익으로 월세를 내고도 10만 원이 남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4%의 안정적인 배당주에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720만 원, 월 6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월세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죠. 게다가 주식의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억 8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월세를 내면서 동시에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되는 것이죠. 들어오는 월세와 나가는 월세를 상쇄시키면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또 다른 장점은 보증금 회수 위험이 적다는 점입니다. 전세는 2억 전체를 맡기지만 월세는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맡깁니다. 설령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잃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보증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자유로움도 큰 장점입니다. 전세는 보통 2년 계약이고 중간에 이사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는 계약 기간이 더 짧거나 유연한 경우가 많고 중도 해지도 비교적 쉽습니다. 직장이 바뀌거나 가족 구성이 변하는 등 생활 여건이 바뀔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월세는 더욱 유리합니다. 목돈이 없어도 독립할 수 있고 남은 돈으로 자기계발이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쌓는 초기 단계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을 묶어두는 것보다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맞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과 재테크 성향, 인생 계획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투자할 목돈이 있는가? 만약 2억의 목돈이 준비되어 있고 당장 다른 데 쓸 계획이 없다면 전세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전세금으로 맡기고 월세 없이 살면서 여유 있게 저축하는 것이죠. 반대로 목돈이 없거나 적다면 월세로 시작해서 천천히 자산을 키워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가? 만약 당신이 투자에 관심이 많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릴 자신이 있다면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묶어둘 큰 돈을 투자에 활용해서 월세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투자 경험이 없거나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세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주거 안정성과 유동성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만약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전세가 좋습니다. 2년 계약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매달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주 이사할 가능성이 있거나 유연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한다면 월세가 더 적합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가? 만약 3년에서 5년 안에 집을 사려는 계획이 있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저축해서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면 월세를 내면서 투자로 자산을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세 사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전세 사기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위험이 너무 불안하다면 작은 보증금만 맡기는 월세가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단순히 돈을 버리느냐, 묶어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정 상태, 투자 성향, 인생 계획에 따라 전세는 든든한 투자 종잣돈이 될 수도 있고, 월세는 당신의 현금 흐름을 지키면서 자산을 불리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세요. 통장 잔고, 월 수입과 지출, 투자 계획, 인생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내리세요. 주변 사람들이 전세가 낮다고 해서 혹은 월세가 낮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마세요. 당신만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주거 결정은 곧 당신의 재테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자산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세요.